안녕하세요. 안 읽은 책도 읽은 척 할 수 있게 읽은 척 포인트를 찾아드리는 시간, 이시안의 읽은 척 책방 시작합니다. 오늘은 그야말로 세계적으로 메가히트를 기록한 책인데요. 바로 이 책이죠. 잘 안 보이신다고요? 바로 이 책입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이 책이야말로 실제로 누구나 알지만 사실은 이 책을 끝까지 읽은 사람도 굉장히 많지 않은 정말 이 컨셉에 딱 맞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한 것은 정말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요, 줄거리를 얘기하시라고 하면 얘기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되게 이상하죠. 네. 보통 잘 눈치를 못 채는데 정말 제목처럼 이상한 것 같아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줄거리를 얘기해봐. 그러면 줄거리를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딱히 줄거리라는 게 없습니다. 앨리스가 언니랑 같이 나무 그늘에서 낮잠을 자다가 토끼를 따라서 토끼굴에 떨어져서 토끼굴에서 헤매는 얘기예요. 그냥 그 얘기예요. 그래서 헤매는데 가가지고 뭐 이상한 그 음식을 먹고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고 또 뭐 채쇼 고양이도 만나고 미친 모자 장수도 만나고 특히 가장 유명한 캐릭터 툭하면 사형 선고를 내린 여왕님도 만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만나면서 겪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다가 잠이 깨어서 현실로 돌아오게 돼요. 요즘으로 치자면 그냥 일장춘몽인 건데 정말 욕먹을 결말이죠. 드라마가 뭐 16부작 열심히 봤는데 마지막에 알고 보니까 꿈이었다. 무슨 옛날에 파리의 연인인가? 그랬다가 엄청 한번 욕을 먹은 적도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결말이거든요. 근데 사실 앨리스의 줄거리가 이렇게 일관성도 없고 뭔가 정신 사나운 이유가 바로 앨리스가 가진 최고의 흥행 포인트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앨리스의 줄거리가 없는 이유는 실제로 어린아이의 시선을 따라가서 그렇다라고 하는데요. 어린아이들이 사실 일관성도 없고 그냥 제 멋대로잖아요. 즉흥적이죠. 그리고 특히 빅토리아 시대, 당시가 빅토리아 시대인데 빅토리아 시대에는 여성은 굉장히 순종적이어야 한다. 뭐 이런 것이 있었는데요. 앨리스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런지 그런 거에서 굉장히 자유롭고요. 때로는 반항적이고 교훈에 집착하지 않아요. 이 책 자체가 어떤 교훈 같은 것도 없고요. 그런 모습들이 당시 사회에 굉장히 파격을 던져줘가지고 그 환호를 좀 이끌어냈다고 합니다. 자, 이상한 나라의 읽은 척 포인트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앨리스는 해리포터 같은 판타지 문학의 시초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나중에 일본 애니메이션으로 유명한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 같은 경우는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이라는 작품에서 앨리스의 도입부를 거의 그대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터널이나 동굴 같은 걸 지나서 낯선 세계로 가는 그런 모습들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판타지스러운 것들이 앨리스인데요. 또 반대로 앨리스는 당시에 리얼리즘 소설 같은 그런 느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당시 영국 사회를 그대로 풍자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거기 미친 모자 장수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당시 영국은 모자를 대량으로 만들어서요,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에 수출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양털로 모자의 주재료인 펠트천을 만들었는데 이때 질산수은을 썼다고 해요. 따라서 그 수은 중독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작업장에 있는 사람들, 모자를 만드는 사람들은 수은 중독이 많아서 그렇게 되니까 시력과 청력의 장애는 물론이고 이렇게 약간 경련, 우울증, 그 다음에 심지어 정신 이상까지 이런 증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오늘날로 치면 그게 산업재해인 거잖아요. 근데 뭐 당시에 당연히 거기에 대한 보상이나 복지는 없었고요. 그러니까 모자 장수가 미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미친 모자 장수라는 캐릭터는요, 그런 설정 자체가 일종의 풍자인 셈인 거예요. 자,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두 번째 읽은 척 포인트는요, 당시 이 이야기를 여왕이 너무나 좋아했다고 해요. 그래서 여왕이 그 다음 책에 나오면 꼭 좀 보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작가가 다음 책을 보내왔는데요. 그게 바로 굉장히 어려운 수학 이론서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작가가 바로 옥스퍼드 대학의 수학 교수였거든요. 사실은 루이스 캐롤이라는 가명을 썼는데 원래 이름은 찰스 도슨, 또 찰스 도지슨이라고도 말하고요. 찰스 도슨이었는데 이 사람이 당시 그 옥스퍼드에서 가르치고 있었고요. 실제로 이 이야기는 당시에 옥스퍼드 크라이스트처치 칼리지의 학장의 딸인 앨리스 리델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7살, 8살 뭐 그 정도밖에 안 됐었던 것 같아요. 이 친구한테 들려주기 위해서 만든 이야기가 바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고 합니다. 이 어린 친구와의 우정 때문에 찰스 도슨한테는 약간 어두운 소문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롤리타 컴플렉스예요.
네, 그래서 사실 롤리타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그런 소문을, 그런 분석을 아직도 많이 합니다. 롤리타도 소설인데요. 30대 중반이죠. 30대 후반의 남자가 12살 소녀한테 반하는 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롤리타 같은 경우에는 한국말로 번역하자면 뭐 소아성애 정도로 번역을 할 수가 있고요. 뭐 레온과 마틸다 뭐 이런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 연예인 중에 아이유라든가 설리 이런 분들이요, 롤리타를 어떤 컨셉으로 해가지고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설정이라든가 아니면 사진 같은 거 뭐 이런 거 할 때 그런 논란이 좀 있기도 했습니다. 재미있는 건 앨리스의 러시아 판본을, 그러니까 러시아로 번역을 한 사람이 바로 롤리타의 작가 블라디미르 나보코프라고 하는 사람이 이걸 번역했다고 합니다. 재밌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연관이 좀 되긴 되네요. 자, 읽은 척 포인트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도슨이 원래 생각한 거는 앨리스가 흑발이었대요. 도슨이 워낙에 사파까지 관여를 했는데 다행히 그렇게 사파를 잘 그리는 편은 아니어서 못 그려가지고요, 그 사파는 폐기가 되고 원래 사파가한테 맡겨졌는데 그때도 이제 흑발 설정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초기 사파가가 존 테니언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흑발 설정, 처음에 도슨의 흑발 설정을 바꿔서 금발로 바꿔버려요. 네, 그래서 이제 금발로 굳어지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스커트 있죠. 에이프릴 스커트라고 해야 되나? 에이프런? 네, 그런 스커트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런 스커트가, 그런 거는 초기 설정이 그대로인데요. 색깔이 좀 바뀌어서 처음에는 빨간색이었대요. 그 드레스의 색상이. 빨간색이었다가 그 다음에 노란색, 하늘색, 다시 빨간색으로 바뀌었다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는 하늘색의 에이프런 드레스가 굳어진 것은 바로 디즈니 애니메이션. 1951년에 디즈니가 이것을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하면서 하늘색 에이프런에 금발 앨리스를 딱 고정을 시켜버렸거든요. 그 이후로 이제 우리가 아는 지금의 그런 이미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시안책방의 읽은 척 책방이었고요. 오늘은 좀 특별히 재미있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보고 다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보니까 생각보다 또 재밌더라고, 이런 것도 알고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는 다시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 일독을 권하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시안이었습니다. 오늘도 읽은 척 책방 감사하고요. 구독 부탁드려요.